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의대별 스펙과 면접 설명회 매달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7번째로 고려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인사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이제 프로파일이고요. 위에가 이제 학업 학력상, 중간이 이제 또 사회 관련 이력,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학원 관련 이력입니다. 저는 진시문 면접,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중3들부터 이제 그 고입, 중3들의 고입부터 대입까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이 목차는 항상 안 바뀌죠. 그래서 이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해 전년도 입결, 이거를 어떻게 좀 그대로 갖다 쓸지 아니면 좀 재해석이 필요할지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여기에 있어서 그 주로 이제 학업우수 전형 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합볼 패턴과 사례. 그래서 이제 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N수생들도 결국 이제 수시로 들어오는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좀 나오는 다른 부분과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 MMI가 정시에서는 면접이 계속 있었는데 이 수시에서 이제 그 MMI 형태로 면접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이제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가 안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당장 지원하셔야 되는 입장에서의 주의사항,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요 고려대 학교에서, 고려대 의대에서 약간 부각시키고 있는 호의학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 40분 정도 준비된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 주시면 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으로 좀 가보죠. 그래서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인데 기본적으로는 연속성의 측면에서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경사항을 보시면 뭐 의대만의 변화라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올해 고대의 가장 변화는 논술이죠. 고대 전체에서 보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대 쪽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학부보수 전형에서 면접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의대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이제 해당 전형 쪽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네, 의대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요의대 의과대학에서는 지금 수시로서는 이제 67명을 뽑고요. 요 인원에는 이제 작년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과는 변동이 없고 그리고 이 세부 전형별로 들어왔을 때에도 학교 추천 전형 18, 학과우수 전형 29, 대열적 합 15, 뭐 그런 게 5명 뽑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인원 구성상에서는 일단 작년과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입결을 예측을 할 때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뭐 전형 자체 인원이 빠지거나 늘거나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 그 학업우수 전형에서 면접이 없어진다는 거 말고는 근데 뭐 요거는 사실 내부적인 변화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 그리고 논술이 신설됐지만 요새 쪽에서는 뽑지는 않습니다. 모집 정원은 일단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작년에 아마 그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올해 나오긴 했죠. 작년이지만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의대가 그 수시에서 충원을 못해서 정시로 뭐 11명인가요? 넘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 좀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처럼 이제 어쨌든 그 면접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뭐 그런 일은 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좀 전형별로 보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형이 세 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사실 뭐 이제 그 대부분의 전형들이 오라는 학생들 타겟팅이 거의 좀 고정이 되어 있죠. 약간은 이제 암묵적이라고 하기엔 노골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80, 그다음에 내신이 받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 20%라고 되어 있는데, 아,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추천 전형 말씀드릴 때 보통 이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기학과 같은 경우 뭐 저희가 인기학과, 중위권학과, 하위권학과 나누는데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 20%도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신이 아무리 숫자가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너무 없거나 뭐 그다음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이수 과목이 없으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여기서는 어차피 이제 다 거의 다 맞춰져 있고요. 근데 사실상 결국 이 서류가
사실상 약간 무력화되는 느낌? 그래서 그리고 교과 약 0.12에서 갈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교과 전형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 교과 전형으로는 18명이었나요? 네. 18명 뽑는다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네, 이거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 서류 평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20% 들어가는 서류 평가에 대해서는 뭐 공동체 영역 30%, 교과 충실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계열 관련 교과 이수, 학업 충실도 기타 요소 그러니까 이제 교과 이수를 얼마나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했느냐. 열심히 이제 뭐 인원이 적다고 해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뭐 전문 교과라고 해서 힘들다고 안 한다니 그런 것도 다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학업 성실도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ABC 평가 나오는 과목까지 있을 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아무래도 살펴보는 것들이 되겠죠. 교과로도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요소들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최저가 걸려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하고라는 뭐 거의 뭐 사실 뭐 여기만 4하고 5는 아닌데 어쨌든 이 최저들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어 그 명암을 가르기는 하죠. 두 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1, 2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그래서 뭐 1, 2이 나와야지만 이걸 충족시키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업우수 전형 넘어가면, 자, 학업우수 전형은 이것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학종이죠. 학종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부터는 면접 없이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 일괄 선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없는 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는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학우가 아,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악명 높은 최저, 그러니까 센 체제로 유명한데 뭐 의대야 뭐 사실은 어차피 다 이것도 비슷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렇게 따지지는 않죠. 여기는 이제 4, 5 하는 최저가 또 걸려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는 학종이기 때문에 서류평가 이게 이제 뒤에 궤적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학업 역량 50%, 자기개발 역량 30%, 공동性 20%. 그래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 5대 3대 2잖아요. 근데 뒤에 나온 궤적은 4대 4대 2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대신을 덜 본다. 그러니까 대신 덜 보니까 대신 나빠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좀 자기개발 역량을 더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학업우수 전형에서는 뭐 최저도 있고 해서 이쪽은 이제 보통 최저를 좀 준비한 전사고라든가 아니면 광자고라든가 혹은 이제 뭐 일반고에서도 그 생활기록부가 괜찮은 친구들이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최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영가고 친구들이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되겠죠. 특히 이제 지금 연가고들이 이제 의대 진학에 있어서 굉장히 다 이래저래 막아놨는데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수능 체제가 없다는 면에서 어쨌든 상위권 대학 중에서 수능 체제가 없다는 면에서 성대와 함께 연가고 친구들이 조금 몰릴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우 수능을 놓고 그다음 계열적 합평은 이제 면접이 있죠. 지심 기반 면접이 있고 대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되어 있고 이거 의과대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면접 방식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실상 이제 뭐 의대만 따로 이제 뭐 그 고등학교 구성을 저희가 분석하진 않지만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일반고 그다음에 뭐 가끔 이제 광자고들이 뭐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리긴 하는데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두 명 있으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업수 전형 같은 거에는 여기 상당히 좀 다양하게 전사고, 일반고, 광자고 이런 친구들이 섞여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재수를 해서 최저를 갖추게 된 친구들이 쓰는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계열적합형은 거의 이제 전사고나 이제 특목고 친구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그 유형이 아니면 떨어져요라고는 다 말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친구들이 주 경쟁 상대라는 거, 이 트랙의 이제 전형별로 그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작년과는 일단 이 기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학업우수 전형이 면접이 없어졌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합볼 패턴 가서 이제 제가 N수도 수시라는 걸 좀 갖고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그 올해 이 고려대학교가 명시적으로 이거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에 좀 짚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이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신소재 공학부라고 써 있긴 한데 뭐
먼저 이제 그 선택 과목들이 소위 말해 투 과목들, 이제 물화생지 투 과목들을 얼마나 이수했느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이제 의대는 아닙니다. 의대는 아닌데 이제 요걸 비추어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물리, 물투, 생투, 화투, 이 물원이군요. 죄송합니다. 물원 화원이고 그다음에 물리투, 화투, 고급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들은 것들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물원 화원 이거 두 과목 들었고 이 친구는 이제 지금 물생지를 물화생지를 다 들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신소재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거에 약간 화공과랑 이제 약간 그 같은 어떤 계열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물리랑 화학 과목들을 아무래도 잡게 되죠.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명 관련 과목들, 그다음에 뭐 화학 과목들 그리고 이제 물리도 사실은 뭐 어, 원 정도까지는 보통 듣죠. 원정 투까지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수학 과목들,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이제 얼마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전문 교과를 들어야 한다, 혹은 뭐 투 과목을 심화하고 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위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화과 전문 교과는 들었는데 앞에 뭐 투 과목 안 들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수해온 친구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인원이 적다고 해서 말이지만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아니면 뭐 그 잘하는 애들이 몰렸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들어야 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어디로 자기개발 역량이죠. 그럼 자기개발 역량은 학업우수 전형에서는 30% 정도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열 적합형에서 50%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여기가 이제 워낙 그 의대 자체는 정량적 지표인 내신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하나 혹은 뭐 하나는 혹시 몰라도 둘 정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1차 통과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단순히 이 내신이란 것을 그냥 이 숫자, 최종적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전체 인원 중에서 뭐 이거 뭐 몇 명이나 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목의 어떤 평균이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제가 저기 뒤에서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입시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 이제 경중이 있잖아요. 중요한 요소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작은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세부적 요소들은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우선순위는 뒤쪽에 놓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제 설명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고등학교별로 내신대를 다르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 이게 반영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A그룹 학교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B2 그룹으로 가서 느슨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내신 때문에 넓게 잡는 거거든요. 뒤에서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저 이제 어디서 컨설팅 받았는데 컨설턴트가 이런 거는 그냥 별로 얘기 안 하더라.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중을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게 좀 가벼운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식으로 어딘가에서 반영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 얘기는 지금 당장 써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이수 과목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하나 체크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요 얘기 나오죠. 자율, 동아리, 진로 습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평가한다. 그래서 저는 그 3년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간수화방안 나왔을 때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체 안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좀 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계속.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A, B, C, D 그룹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대학교가 예뻐하는 가장 예뻐하는 A 그룹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장 좀 무심한 E 그룹 학교를 나눴을 때 이제 추천 전형은 사실은 A, B, C 그룹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학교의 어떤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약간 정량적으로 일단 80%로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E그룹이고요. D그룹 정도 있고 저는 제가 케어했던 중 중에서는 C나 B그룹 이상 애들은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사실 걔네가 그렇게 E 내신이면 이 내신이 없는 학교겠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신이면 굳이 고대를 쓰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정당히 추천은 납치 전형님도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 정도에서 일단 잡는 것 같고요. 사실 뒤에서 실제 입결 보시면 아마 작년 1.10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1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요거보다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A그룹 친구들도 일단 이게 그 작년까지는 수능 후 전형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넣어서 일단 뭐 수능 망치면 돼야 되니까 면접 보러가 되는 경우까지는 보긴 본 건데 상대 A그룹 친구들은 사실 A도 마찬가지. A그룹에 저 내신이면 뭐 서울대에 가죠. 서울대 연대 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넣지 않겠지만 가끔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이거 전해 들은 거고 제가 봤던 건 사실 B그룹 친구 정도까지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레안이가 잡히는 거고 뭐 들리는 얘기는 2점 후반도 있대요까지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음 계열적 합평은 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잡히는데 제가 듣는 3점 초중, 3점 중반이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 케어했던 학생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B그룹에서 2.7 몇이었나? 그 정도 친구까지는 계열적 합평으로 추합이긴 했는데 되었던 사례는 제가 직접 면접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쓴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완전 아웃라이어로 계적도 15명 뽑으니까 저기 뭐 4점대 친구가 있을지 모르죠. 어쨌든 이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각각의 수능 최저를 맞춰주긴 해. 이건 최저 없죠. 이 둘은 최저를 맞춰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면접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면접은 MMI인데요. 그러니까 면접을 총 3번 봅니다. 3번 보게 돼 있어서 일단 그 계열적 합평이 모두 공통으로 치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21분 준비에 7분 제시문 면접은 일단 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고려대 계열적 합은 인문사회 계열, 인문계열과 문과 이과 문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계열 문제를 풀고요. 이거는 제가 아마 다른 설명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물화생지와 문과 제시문 이한 섞여서 한 5개, 6개 제시문 갖고 퀘스천 3개 나오는 거 그런 형태의 면접을 일단 똑같이 풀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성 면접 1과 인적성 면접 2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 면접은 3번을 본다. 그러니까 이 MMI가 별게 아니고요. 멀티 미니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 멀티란 뜻이 어쨌든 3번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이거는 이제 뭐 의대만 이렇게 보는 게 다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있다가 문제를 받으면 22분 동안 준비를 해서 가서 7분 동안 보통 퀘스천이 3개이기 때문에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답을 하면 면접관이 추가 질문 하나 정도를 하거나 말거나 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접 문제는 어렵습니다. 물화생지도 2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그 기존의 연대 화로 이과 문제랑 다른 것은 여기는 이제 문과 제시문이 한두 개 섞여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 전형 자체가 특목고나 전사고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뭐 대체로는 곧잘 하긴 합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인적성 면접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되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전공 적합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기출 문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8분씩 면접 본다고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겁니다. 요게 수시 궤적에서는 이게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이게 거의 최초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과목적으로는 뭐 생명과학과 생활과 윤리가 들어가 있고 생명과학, 생명과학, 생활, 생 독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게 MMI이기 때문에 MMI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윤리 의식, 도덕성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많은 생명이지만 사실 뭐 생명과학적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를 이제 8분 동안 푸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그냥 뭐 앞에 제시문 면접처럼 준비 시간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면접실 들어가면 앞에 면접관들 있고 이제 요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놓일 수도 있고 엎어져 놓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학생 그럼 우리 문제 보고 시작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문제를 이제 뒤집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키 150, 체중 70kg의 60세 여자가 병원에 방문하였다. 이 환자는 고혈압 및 당뇨로 치료받고 있었다. 환자는 3개월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고 잠도 못 잔다고 호소하였으며 상담 중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죽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약간 그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제 에피소드처럼 사실은 곧잘 나오는 거긴 하죠. 아주 이제 그렇게 생소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학생의 의사라면 울며 죽고 싶다고 하는 환자에게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그럼 이제 뭐 당연히 뭔가 이 환자의 어떤 그런 그 멘탈을 조금은 그 달래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공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 문제고요. 다음 여기서도 이 2번부터 본격적인 약간 윤리적인 문제로 가죠. 환자는 남편과 3개월 전 사별했다고 하였다. 평가에서 우울 증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환자는 지속적으로 죽고 싶다고 언급할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가족에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학생이 의사라면 환자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의 어떤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갈래길이 나오죠. 위에선 당연히 그럼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뭐 답이 뻔하고 이제 어떻게 문제가 할 텐데 두 번째 문제에선 그러면 환자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라포 형성도 중요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말하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아니 이제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좀 예외적이잖아요. 자살의 위험성이 있어. 근데 뭐 의사가 뭐 계속 입원을 시키거나 이 환자랑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자살을 막아야 할 텐데 내지는 뭔가 치료 동기부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가족의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데 그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뒤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환자는 결국 우울증 치료는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가슴 통증에 대해 시행한 검사 결과 심장 혈관에 심각한 동맥 경화가 발견되었다.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환자는 치료를 거부하였다. 학생의 의사는 환자의 동맥 경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자, 그럼 이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가로서 약간은 그 우월한 관계에 있으니까 의사가 약간 이제 치료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뭐 약간 압박을 한다든지 약간은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 뭐 법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쨌든 환자의 어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걸 따라갈 것인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보통 의대감이 배우게 되는 이제 의사의 설명 의무, 쪽과 환자의 어떤 비밀 유지라든지 환자 존중의 거와 이제 그 충돌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환자와의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겠죠. 약간 그런 문제들인데, 근데 이게 무슨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죠. 뭐 우울증에 대해 알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슴 통증에 대해 알아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료 상황 면접으로 저희가 좀 분류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 문제는 또 좀 느낌이 다르죠.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동장기이식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에 예상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예상 문제라기보다는 MMI 쪽에 3번은 나올 만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재작년 말에 이제 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며칠간 여기 나온 2022년 요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초에 한번 누가 또 이식을 받았는데 조금 더 살았는데 아마 죽었죠. 네,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문제도 있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요양원 간단 요약하시오. 뭐 이건 이제 요약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요약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육하원칙이라는 툴을 좀 가르쳐 주죠. 그런 것이 편한 것이고 일삼으로부터 이제 동물 실험과 이제 동물 실험의 제한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전통적인 논쟁거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종장애 인식 자체랑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니고 거기서 약간 파생되는 문제인데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요거로서 이제 뭐그 오가노이드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이제 좀 그런 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동물의 권리와 사람의 인제 문제를 좀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과에 대해 뭐 생활연구는 안 들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 문과애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편한 문제예요. 재심을 삼을 위하여 대지심의 시험 유사에 발다 종된 장단점. 이거는 사실은 만일에 이 사건을 알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환자가 사망한 게 그 돼지의 유전병이 이제 발현한 거거든요. 사람한테 이 돼지 장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사람은 여기 대응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이식할 때는 이제 그 GMO가 크리스퍼 가이 기술로 이제 이 부분을 해소를 했었는데, 그런 게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편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거는 어쨌든 저희가 카테고리 잡을 때는 의료 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 최근 1년 정도의 의료 시사들을 조금 정리해 갖고 있었으면 상대적으로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이제 어떤 약간 교과적 지식으로 충실하게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왼쪽 문제에서는 변별이 크게 갈리진 않았고요. 오른쪽 문제에서는 조금 변별이 났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MI는 뭐 전체,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보는 MMI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일단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텍스트
이제 그 제시문을 패시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나 텍스트를 얼마나 충실하게 해석하느냐, 그게 일단 하는 문제고, 근데 이제 고려대는 이제 이런 형태로는 사실은 여기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고 약간 의료시사가 나오는 형태의 사례가 되는 것이고, 뭐 굳이 따지면 이 부분 인문학적 사고가 되겠죠. 이제 동물에 걸려 사람의 그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의료 상황을 택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더 많은 학교가 택하고 있는 비의료 상황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 MMI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 정시 때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이제 의학 의료 상황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의 시사가 결부된 쟁점을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황 판단에 있어서는 요 6단계인데 사실 제가 항상 3단계라고 말씀드리죠. 어쨌든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안위를 위주로 가는 1, 2단계. 타인의 약간 타인 지향이나 실정법을 좀 따지게 되는 아니 뭐 이제 공동체를 따지는 3단계 그다음에 5, 6단계에서는 약간 자연법적 사고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된다.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아 그래야 뭔가 우리 뭐 나의 어떤 우리 병원의 매뉴얼이 그렇다든지 아니면 그래야 환자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든지 약간 이런 거는 지금 좀 낮은 단계의 판단이 되겠죠. 똑같이 근거를 댄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렇게 단계별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근거로 가는 훈련이 기본적으로 MMI 면접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체크 포인트 좀 가보죠. 고상 같은 경우 뭐 학원 면접도 있고 약간 다 주변 그 경쟁군 학교들과의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학교 추천 전형은 일단 최저 맞춤률을 보시면 굉장히 낮죠. 32.5%.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은 어, 최저를 맞추고 최저가 32.5%였고 그다음에 여기 어디 갔나 이제 취업이 동계 158%까지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꽤 합격률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이제 그걸로 전행되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무수가 동시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최초합 아저 사설 1.07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선은 기본적으로 음,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뭐 최저를 이제 이게 현역들이니까 N수생들이 의대 쪽 상위권이 많이 들어오고 맞출까 못 맞출까 좀 말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갑자기 30%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어쨌든 1.10선 정도까지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학업부 수형으로 가야겠죠. 이게 뭐 커트라인 순서대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최저 충족률이 61.7이었고 면접 응시율이 79.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쨌든 면접 응시율이 다른 데 비해서 높게 나오긴 했는데 학업부 전형에서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수능 최저 충족률하고 좀 상관관계는 있죠. 수능 최저를 맞춰야 일단 면접 오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뭐 수능 여보다 잘 볼 확률이 얼마 되는 그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정시에서는 아무리 뭐 늘었다 올해 늘긴 하겠지만 늘었다고 하더라도 의대 가는 점수는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올해는 사실은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이제 하락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충원율 충합을 돌았고 거기 보시면 지금 네, 1점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좀 올라갔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그 올라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원이 줄어서 이게 아마 전에 36명에서 5명이었는데 29명으로 줄면서 그 인원 탓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요거보다는 떨어질 거 전혀 한 1.3 내지는 1.4까지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안 쓰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가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었까 이제 울산대하고 사실은 이제 보통 빅5라고 울산대까지 치고 그다음에 6에 대해서 뭐 최근엔 거의 고려대 쪽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경희대나 한양대가 또 뭐 약간 반발을 하죠. 그래서 약간 이런 관계였는데 최근에 어쨌든 고려대가 조금 이제 울산대 바로 다음 거고 이제 버금으로 오면서 왜냐면 울산대가 그 예과는 이제 완전히 울산대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가 이제 살짝 좀 부상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없어진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제 납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능이 자신 없는 애들은 납치라도 당하면 감사하겠다고 하겠지만 이제 약간 고대 학우가 보통 이제 그 상위권에서 극상위권에서 보험용으로 약간 하나 깔아놓는 전형이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경쟁률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어, 이제 그 어쨌든 수능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작년처럼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수준, 내년에 저희가 어쨌든 1.2에서 3, 4위 정도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수준을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것도 학교 레벨 따라 다르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었던 그 학교별로 봤을 때 대략 요 정도가 이제 1점 초중과 한 1점 전반적으로 시버인 컷은 1점 중후 정도 그러니까 1점 3, 4로 형성되긴 하겠지만 이제 그 뒤에 친구들도 꽤 붙지 않을까 학교별로 봤을 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B 그룹에 사실은 계적으로 들어오겠죠. CD 그룹에서 그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봤죠? 네, 여기까지 봤을 때. 그다음에 계열적합 편이죠. 계열적합형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5명 정원도 그대로고 그다음에 뭐 시험의 시스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이제 오는 애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수능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오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여기는 내신의 컷이라는 게 그렇게 유의미한 라인은 아니고 왜냐하면 워낙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양한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는 1.79로 되어 있죠. 1.79 되어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 레벨에 따라서 이제 A급 고교들 같은 경우에는 2점 중반 정도까지도 붙었다더라. 제가 본 것은 이제 D그룹에서 2점 중반, 초중반 정도인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신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벌어지는 편이고 아무래도 여기는 네, 생활기록부가 관건이 되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진로 역량이 40%까지 자기 개발 역량이 4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누가 키셨나요? 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항상 이 서류 간편 툴 말씀드리는 건데 요 기준에 따라서 한번 항상 진단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 종합 내신이 이제 고대 기준 보자면 학업 역량이겠죠. 그다음에 전공 교과 내신이 자기개발 역량 들어갈 거고 전공 비교과 역시 이것도 이제 자기개발 역량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학술 역량은 이게 탐구력이라고 강조되는 거 그거 이제 학업 역량 들어가는 거고요. 전형별 요소에 있어서 뭐 다른 것들 그래서 뭐 독서 활동, 선택 과목 이런 요소들이 조금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조금 멀리 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요거는 이제 뭐 제가 고려대학교 고대명언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인데 요 활동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6KU International Medical Student Research Conference인데 어 약간 의외로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같이 주시에서 의외로 의사과학자라는 이제 인재상이 고대 이쪽 생각보다 많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의 학술제인데 그래서 이제 고대 의대가 매년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 의대생 학술 대회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게 매년 올라와요. 매년 이제 영상도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제들을 한번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을 이제 고대생들이 하고 있나 그랬을 때 봤을 때 뭐 이게 꼭뭐 고대에만 쓰이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주제를 팀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UNSG지 여기 이과 친구들은 별로 관심 없죠. 문과 이제 국제학과의 친구들이 이렇게 관심 갖는 건데 그럼 이제 요 내용들을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넓게 보면 이제 뭐 보건의료나 보건정책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의대생들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조사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고대 그 교수님 인터뷰인데 여기가 좀 학생들의 의사상에 부합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뭔가 실험하고 이런 의사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임상만 아니라 이제 연구에 또 좀 초점을 두자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주사들, 뭐 술과 심장 기능 연관성. 그래서 뭐 실제 영상에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이 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다 나쁠 것 같은데 꼭 그럴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자기가 상관관계를 이제 연구해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작년에 상을 받은 세 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친구한테 왜 여기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의대에서 연구 활동을 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하나의 이제 고대만의 약간 그 레파토리로 정착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게 아마 전년도에 아마 1등 했던 층 같은데 그때 의예과 2학년 있으면 뭐 지금 이제 본과를 갖겠네. 그래서 연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본인이 실험했던 얘기들, 뭐 실험에서 오류를 정정했던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좀 열심히 홍보하는 데 중에 하나인데 고려대학교는 이제 의대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대해서 어, 서울대가 제일 안 하긴 하죠. 어쨌든 그런데 성대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약간 그 본과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과생들이 어떠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주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의식을 갖는다든지 있어서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틀면 이게 항상 저작권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장면 캡처만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병원이라고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활동들을 좀 미리 땡겨서 약간만 다운그레이드해서 한번 생활기록부에 채워가시는 게 고대 입장에서는 예쁘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일단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제 프로그램 계속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방학들 하시죠. 그러면 뭐 일단 한창 하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냥 고3들은 배치 컨설팅 받으셔야죠. 이거 자꾸 언제 하냐, 뭐 8월에 다 끝나고 하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뭐 이제 엄청나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상위권일수록 미리 받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만일에 이제 생활기록부 3학 1학기 마무리가 아직 뭔가 좀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면 지금 빨리 빠르 정해야 3학 1학기 생기부를 그나마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뒤집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배치 컨설팅은 저는 뭐 제가 블로그 저기 밴드를 써놨지만 어차피 받으실 거라면 학교 상담 전에 받으시는 게 한 6대4 정도로 낫다. 그리고 만약 학교 상담 후로 미루실 거면 저는 아예 부모 후로 미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만약 내가 뭐 논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면접 준비를 해야 되거나 그런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빨리 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생교 마무리 혼자하기 부담스러우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학생 수시로 카톡으로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원포인트는 배치 상담한 다음에 이제 약간 원서스 막 쓸 때 한번 최종 점검하는 뭐 약간 패키지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 갔을 때 뭐 이제 MMI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지금 이제 MMI 수업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대1로 신청을 해주시면 역시 진행 가능합니다. 그거 포인트 말씀드렸고 고2나 고1은 진단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갈 수 있을까 판단 받아보시고 그렇게 한다면 2학기에는 어떤 활동들을 조금 채워볼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3이나 중2 입장에서는 뭐 찐문과인데 뭐 외고를 갈까요? 이런 상담들 고교 선택 지금 한창 고민하실 때죠. 그래서 영어고 쓰신 거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강을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어쨌든 서울대 면접반이 요 문과입니다. 문과 면접반이고요. 서영고를 제시문제 보니까 그리고 이제 MMI 반도 순차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방학들을 하니까 개강 예정이니까요. 구체적인 시간표나 장소는 이제 저한테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제 연락처는 네, 요쪽으로 알려주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B그룹 학교인데 2.0으로 하셨으면은 의대를 끌고 가실 수 있죠. 이제 물론 이게 어디 의대냐, 어느 등록번호에 따라 이제 좀 B그룹이라고 하셨구나. B그룹이면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열심히 잘했네요. 잘하신 것 같고, 네,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아, 트랙을 좀 잘 잡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2학기 내신에 따라서, 어디까지 노려볼지, 예. 좀 더 이제 빅5의 뭐 이제 서영카까지 가볼 건지 이건 어쨌든 대신 조금 더 받쳐줘야겠지만 아닐지 이제 그런 거좀 갈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정도면은 어쨌든 뭐 아마 이거 학교에서도 말씀하실 거, 학교에서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의대에 가서.
네, 인서울 가는 데는 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최저가 왕권이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친구는 뭐 진단 컨설팅까지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설계 컨설팅을 아예 2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다음 학기까지 설계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활동 방향이나 주제 도와드리니까요. 이거는 거기까지만 아마 설계 컨설팅으로 신청해 주시면 네,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방학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뭐 네, 상담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제 그 업무용 휴대폰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예,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